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좋아하시는 작품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예. 모리스 위트릴로라는 예. 작가. 저한테도 좀 생소한 작가인데. 아, 그러셨나요? 네. 몽마르트의 화가라고 예, 많이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설경이 많더라고요, 또. 아,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밝아요. 네. 하얀색, 네, 흰색을 밝은, 많이 쓰. 거의 독학으로 그리신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의 이제 권유로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치유의 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봐라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바라동이라고 하는 네. 여류화가인데 유명한 인상주의 예, 화가. 예, 네. 르누아라든가 이런 사람의 이제 모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몰라요 누군지. 아, 맞아요. 그 예, 약간 예, 이제 소문이 많더라고요. 예, 복잡한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림 한번 그려봐 해서 이제 그렸는데 주로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의 이제 그림들 근데 밝은색 위주로. 네. 그게 그렇죠. 되게 투박하면서 다릅니다. 아. 약간 날것의 매력이 있지 않나. 예. 독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예, 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가시기도 예, 하니까. 예. 네, 그런 피가 어디 가진 않으니까. 아, 몽마르트 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없죠 당연히. 아, 없으셨어요? 저는 없어요. 아, 파리 여행 가실 때 유럽 자체를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시길 아 바랍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남해가 연상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게 약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반갑더라고요. 이 작품도 투박하고. 예,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트릴로의 그림 가운데서는 상당히 섬세하달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원래 그리고 여기 이제 보입니다만은 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인물들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거의 네. 모습들이 비슷하고 특히 이제 다리에 이제 신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성의하달까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그것들이 보면은 인물보다는 몽마르트가 가지고 있는 우수랄까 뭔가 이제 좀 자연스럽고 네. 또 거기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어떤 애환들 건물이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 건물이.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그 위트릴로를 알게 된 게 이제 그 대학 시절인데 대학에 입학해서 사실 공부에 관심 없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 보다가 우연히 이제 화집을 하나 봤는데 이제 위트릴로의 그림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지금 정초희님이 그림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러신 거예요. 백색 시대가 참 우울했던 시리즈라고. 그걸 떠나서 참 위트릴로의 그림은 저로서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네. 마음에 와 닿죠. 레비탄이라는 화가입니다. 아니 뭐 이 작가는 저는 사실 이제 뭐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그림을 저도 이제 그리는데 남의 좋은 풍경들을 담아 보려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기술적으로는 기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찾는 게 어떤 좋은 풍경화가 있는가 네. 찾아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이 이삭 레비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풍경화가인데 그림이 편하면서도 네. 선명하고 이제 풍경화에 담아야 될 것들을 다 담아내. 뭐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 그림이 너무나 저로서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도 생소한 화가인데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화가들 중에 러시아 화가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실주의나 인성주의에서 약간 변형된 양식들 보면 그림 정말 다르다. 또 인상주의 파리 화가들과도 다르는데 색다르다. 이건 원래 오히려 인상주의 화가들은 훨씬 더 매력적인데 이런 화가들이 있는데 파리 화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지 않았나 그런 화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잘 미술 쪽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이제 평가하기 어려운데 무사히 사실 거의 공부를 이제 허세밀구산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아, 잘못 배우시네요. 네.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하면서 이제 사실 러시아 작가들, 화가들의 작품들은 이제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많이 소개를 안 해주신 것도 있고 이제 저 남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러시아에도 이렇게 이제 북구 쪽, 네. 북유럽 쪽의 이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의외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미술사를 보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파워가 강한 나라, 국가 그렇죠. 쪽의 화가들을 조금 더 많이 밀어준다기는 좀 그렇고 관심을 갖게 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문화적 파워가 강한 나라, 보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위주로 미술사가 크게 그쪽 파워가 좀 센 것 같고 이탈리아는 당연히 르네상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작가들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재능에 비해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게 제일 좀 아쉬운 게 있죠. 앞으로 허세미술관에서도 이런 좀 숨어있는 작가들도 좀 발굴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방송하다 보면 저는 이런 작가들을 보면 이런 작품이 있어요. 너무 좋다. 배운 게 좋긴 해요. 근데 조회수를 생각해야 돼서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은 신숙한 귀에 익은 유명한 화가들 방송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채팅하신 분들은 이런 류의 작품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인상주의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 애호가들이라면. 다는 아니지만. 래핀 이전에 좀 다루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 몰랐어요, 그거는. 이게 소개를 해주셔갖고서는, 네. 이런 작가 있구나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약간 영감을 드렸네요. 예. 그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같은 화가입니다. 이삭 레비탄. 이게 만행가요, 모행가요? 수련을 주제는 그렇지만 또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네네. 약간 번져가는 느낌이지만 그쪽은 이 사람은 너무나 선명하게 네, 그러니까요. 물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 랩땅의 작품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스타일도 좀 다양한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요 자체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이쁘다. 예. 장식 미술이기도 하죠. 예. 이게 완전 변형되면 추상 미술이 되는 거죠. 다음 화가 이 발음도 힘든 프리츠 타우로프. 이 작가는 이제 그 노르웨이 이제 화가인데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화가인데 네. 이제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뭐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뭉크의 스승이에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뭉크. 어쩐지 이 분위기가 우울한 블루 감성. 북구의 어떤 그런 감성을 잘 보여주고 또 뭉크와 또 다른 또 부분이 있는데 타울루프의 이 작품은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약간 야경인 것 같은데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느낌도 가지게 만들고 그런 어떤 어둡고 침울함 근데 그 안에서 삶의 어떤 힘이랄까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초희님이 이 타우로프가 최애 화가라고 또 이제 통하시네요. 정초희님과 네. 빛의 어떤 흐름을 잘 건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유럽 시골 감성입니다. 이게 노르웨이 쪽에 있는가 봐요. 노르웨이 쪽에. 근데 이제 약간 여기 북유럽 약간 이런 집들이니까 꼭 여기 아니라도 스페인에서도 이런 흐름한 이런 골목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북쪽은 원래 이제 햇빛이 이제 좀 부족한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귀한데 드물게 맑은 날 하늘 별빛이 강할 때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그림을 참 그리고 싶습니다. 남의 풍경들을. 네, 저 그림 본 적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멋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군대 있을 때 처음 느낀 건데 공기가 너무 좋거든요. 강원도. 여기도 좋지만 그렇죠. 강원도 저기 천도리 쪽 밤에 뛰다가 달빛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때 달 그림자를 제대로 느꼈거든요. 그걸 느끼셨구나. 이게 달 그림자일 수 있잖아요. 그게 맞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흔치는 않다는 거죠. 밤 야경인데 빛이 명암 대비가 센 것은 맑은 날이고 달빛이 센 날. 이 당시면 조명이 발달했을 때는 아니니까 그날을 특별히 이제 나가서 그리신 것 같아요. 달밤 이제 빛이 되게 강할 때. 어쨌든 달빛이 더 세요. 정말 환하거든요. 느낌이. 달빛이 세면 더 신기합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일리아 래핀. 크루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 저는 이 그림을 참 보면서 이제 인간의 삶이 명암이 있다면은 여기 이제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어린 모르겠어요. 어떤 소년 같기도 한데 소년으로 뒤에 이제 화려한 이제 종교 행렬과 물론 이제 신앙심으로 보면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가는 거겠지만은 지상의 일들은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일리아 래핑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되게 재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이디어도 좋아도 이런 걸 연출하려면 어떻게 보여주면 그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까. 좀 있었던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구도라든지 이런 건 직접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종교를 만드는 것은 또 인간이란 거죠. 근데 인간은 얼마든지 좀 가르치면 왜곡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공하고 이제 포장을 자기들만의 또 계급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 모순을 일리아 래핀이 날카로운 붓터치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리아 래핑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보니까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해서 이제 그 혁명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소위 말해 공산주의 러시아죠. 그 이유가 살면서 다양한 작품들 남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이제 화가들 작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자기 문학이라는 작품 속에 이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래핑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한계 곧 터질 것 같은 혁명의 기운들 위기 이런 것들 사회 모순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 사실주의 대표 화가 쿠르베라는 화가가 있잖아요. 예, 쿠르베? 예. 쿠르베의 어록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현실을 떠난 가식적인 그림을 되게 싫어하는 화가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시대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듯한 나만의 색 갇힌 그런 화가들이 좀 봐야 될, 본받아야 될 화가가 이런 화가들이지 않을까. 시대를 담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술이 왜 존재하는가? 네, 그렇죠. 결국 뭐 하는 목적이 뭔가? 자기 만족인가?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긴 하죠.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게 과연 무슨 예술이야. 그렇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식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지옥도 그렇고 사회적 모순, 현실을 나이스하고 이제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주잖아요. 전 세계인들한테. 동감하는 거죠. 예,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에 이제 열광한 게 그게 되게 과장됐다고 여기는데 의외로 나도 저 게임이라면 나도 참여할 것 같아. 내 현실 같아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n분의 1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런 공감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죠. 이제 이반 내제와 이제 그의 아들, 이반 내제가 아들을 이제 그쵸. 살해한 거거든요. 네. 며느리를 구타하다가 분노한 이제 아버지 대드는 거 계시면서 미친 거죠, 아버지가. 이게 너무나 저는 이걸 보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작품의 상황의 한 장면을 연상했는데, 자기도 오해로 죽인 거죠, 오해로. 그렇죠. 죽이는 것들. 자기 아들을 해치한 뒤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후회, 혼란, 이런 걸 이렇게 그려낸다는 거는 이 래핀이 정말 뛰어나는 화가구나. 그렇죠. 이 표정에 그렇게 다 느껴지니까. 문화로 따지면은 영조죠. 영조가 이제 그 사도세자를 약간 그게 그러네요. 그런 비슷한 어떤 것들. 영조가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그때 겪었던 어떤 심리적인 거. 이 작품은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하지만 낭만주의적인 그 광기가 바로 그대로 느껴지는 죽음과 삶의 고비에서 그 역사화기도 하면서 이제 그 연상되는 그림이 고야의 아들 잡아먹는 그 사투르다스 그 신화랑도 좀 연관이 약간 그게 연상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참 표현하고 있구나. 공통적인 거는 광기를 제대로 표현했죠. 일리아 래핀도 그렇지만 고야라는 화가도 고야는 이제 그 스페인의 어떤 그 인간들이 겪는 그 프랑스가 침공 나폴레옹과 전쟁이죠. 스페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인간들의 광기를 봤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오싱젠. 가오싱젠. 화가들이 현대 작가들이 다양한 모티브로 다양한 오브제로, 다양한 재료로 여러 작품들을 작업하시는데 구도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겹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별거 아니지만 작가의 색깔이 강한 화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지 않을까. 최근에 본 화가들 중에 이분은 되게 세다.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색깔 별거 없을 수 있는데 검은색과 회색과 흰색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느끼는 강렬함은 맞아요. 다르죠. 현대 미술에서 제일 요구되는 탤런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오싱젠이라는 분이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유튜브에 뜬 걸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문학가예요. 그러니까 노벨.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2000년도에 중국 출신이. 중국 출신인데 물론 국적은 프랑스죠. 망명 갔거든.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 때 고통받다가 80년대 탈출해서 갔는데, 뛰어난 문학인이면서 또 남자가 화가로서 상당한 반열에 올라가 있는 작가라는 걸 이번에 알았죠. 고전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 한자 도금식을 알다 보니까 고행건이거든요. 그렇군요. 고행건인데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살펴보니까 이 가오싱젠이 그게 같은 사람이 이제 안 거죠. 노벨문학상을 히고시 작가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가오싱젠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놀랍고 또 반갑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 별을 쏟아님은 눈밭을 걸어가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이님은 꿈속 같다고 하시고, 정초희님은 카스파 프리드리히 분위기가 보인다고 하고,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승가는 저승, 그럴 수 있고. 그런 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노장 사상인데, 네. 노자와 장자가 보여주는 어떤 그렇죠. 그 어떤 시대 초월과 반문명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추구,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물이 보면 대개 다 뒷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연상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면이 아니고 뒷모습이고, 여기 이제 한 명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작품에 보면 여러 명이 이제 나와 있는 작품들이 그렇죠. 이런 작품 같은 경우. 이 보면 다 뒷모습들이거든요. 시선이 다 달라요.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인간이란 것은 어느 정도는 동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오싱젠이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 진짜 단순하게 그린 것 같아요. 되게 쉽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작품이 정말 단순하게 저만 찍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욕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양반이 유일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빨려 것들은 들어가요. 언어 없이도 그림이 말을 하고 있어서 굳이 긴 말이 필요 없는 작품, 그게 진짜 명작이 아닐까.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부럽죠.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문화까지 좀 알아야 좀 깊이 있게. 혹시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이 희곡 작품을 이제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나온 작품인데, 이게 노벨문학상인가요? 이게 이 작품 받고 이제 노벨상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받은 작품은 영혼의 산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물론 저는 그 작품은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주로 희곡을 많이 썼고, 또 소설도 쓰고, 평론도 하고, 또 이제 문화대혁명 때 좀 이제 반체제적인 이제 글을 썼다가 이제 된통 혼났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셨다고? 나중에 이제 망명을 간 거죠. 또 이 사람이 베이징 외국어 대학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어요. 부조리한 세상. 뭐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때는 특히 이제 그게 강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도 부조리한 세상이었죠 그때는.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당국자부터 이제 핍박을 받았고 자기 조국을 떠난 거죠. 인재를 잃었네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년에 노벨문학상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가오싱젠이 그 이후로 아시아 작가가 아직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약간 아시아에 대한 어떤 약간 편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획적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노벨문학상도. 뭐 이제 지역 안배를 위해서 이제 아직은 하루키가 좀 받으려고 참 애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국가적으로 그 외에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능력을 떠나서. 물론 능력이 있어야 받겠지만. 그렇죠. 중국이 어쨌든 가오싱을 포함해서 2명이 받았고, 일본도 2명이 받았거든요, 노벨문학상을. 우리나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윌리엄 터너, 정말 매력적인 화가죠. 정말 대단하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꼽히기도 하고, 이제는 뭐 세계인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에서는 특히 영국의 자랑이기도 하니까. 그 터너상도 있고. 호세미주관의 이완 관장님도 말씀을 전에 하셨지만은, 현대 인상주의의 어떤 이제 선구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자격이 있고. 이미 인상주의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고, 생략된 부분들이 그림 안에서. 맞아요. 보여줄 것만 딱 보여주면서 생략을 시키고, 그 속에서 또 뭔가 초점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작품들은, 윌리엄 터너가 어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여주고 많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천재는 타고난 건가. 성격은 약간 좀 안 좋았다고. 원래 뭐 예술가들이 성격이 좋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거거든요. 뭐 그걸 다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군요. 별난 사람들이 별난 짓을 하는 거죠. 보통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순간의 인상을 그냥 표현하거든요. 이 작품이 더 특별한 것은 이 안에 이 스토리와 짠함이 있으니까. 대충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한 거죠. 그렇지만 표현은 단순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오래된 테메르호, 영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 선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끌려오는 거죠.
이제 증기선이 이제 나오니까 퇴역하는 거죠, 퇴역. 전성기 끝나고. 근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제 죽은 색깔. 하얗게 하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령선처럼 이제 유령선처럼. 그러네. 이제 유령선처럼 보이고 영원히 빠진 듯한. 앞에서 끌고 가는 입에는 이제 쌩쌩한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듯한 그런 쓸쓸함을 보여주는. 이런 거 보면. 이 자체가 황혼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윌리엄 터너가 일물 그 모습을 되게 즐겨서 그렸습니다. 정초인님이 터너 영화에서 이분 굿즈를 할 때 침을 틱틱 뱉은데요. 툭툭 문지른다고. 유화가 아닌가요? 유화인데 침을 뱉는 것 같아요. 잘 섞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 어떤 화재 사건을 포착한 것 같아요. 진짜 인상주의를 제일 먼저 시도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덜 유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건 때 불을 잡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인상주의라고 해도 즉흥적으로 실제 모습을 보고 그린 화가들도 있고 연출을 하는 화가도 있으니까. 물론 뭐 그건 연출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거든요, 사실.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인상주의 화가들 하면 진짜 보이는 그대로 빨리 그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 솔직히 좋아하는 것은 그분들의 감성, 그 컬러감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선호한 색깔로, 주관적인 색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보다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좀 밝게 그렸다고 봐요. 더욱 세상을 아름답게 연출을 한 색깔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색깔은 아주 단순할지 모르죠. 저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했을까. 분명히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진은 아니죠. 사진은 아니지만은 그 그림을 보면 사진보다 더 큰 감동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진에 전달하지 못한 것들을 가끔은 사진보다 더 디테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사진에 전달하지 못하는 그 감성을 그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림의 매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